네, 오늘은 상속증여 관련된 세무조사의 핵심 이슈를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과 연결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 때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나온 오징어 게임이라는 시리즈물을 봤는데요. 그 시리즈물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뭐 관련된 스포를 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특정 장면을 보면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 돈가방을 완전히 제3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제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만약에 상속과 연결된다면, 이런 상황이 실제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 감독자분이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전개될 거라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장면을 만들려고 했지만 왜 세법상 훈훈하지 않은지. 어떤 분이냐? 계좌 잔액이 0이었는데 400억이 된 분이에요. 이분이 0이었는데 400억이 되다 보니까 주변의 시기와 질투가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주인공이 사망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근데 죽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냐? 이 사람이 200억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이걸 돈가방에 넣고 이걸 누군가한테 전달했다는 거죠. 이 행위를 죽기 전에 한 거예요. 여기서 그 제3자는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냥 지인인 거죠. 이렇게 돈가방을 전달하고 나서 2년 내에 이 주인공이 사망했다면, 갑자기 400억이 생긴다면 뭐 스트레스도 갑자기 많아질 테니까요. 그런데 이 돈가방을 전달한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가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얼마 있었죠? 400억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200억이 있었지만 10,000원씩만 뽑아 쓰다 보니까 그대로 200억이 남아있던 거예요. 이 200억이 자녀한테 이전이 된 거죠. 상속이 된 거겠죠. 이렇게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상속세가 얼마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장 잔고 200억이죠. 200억의 통장 잔고를 자녀는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 나머지 200억을 현금으로 인출했거든요. 이 인출 언제 했죠? 2년 안에. 내가 죽기 2년 전에 이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돼요. 왜냐하면 돈가방의 행방을 자녀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자녀는 초등학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녀가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200억을 인출해서 어디다 썼는지. 그렇게 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가액은 398억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될까요? 과세 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상속 재산에서 공제를 뺀 거예요. 후하게 공제를 해줍니다. 5억. 5억은 그냥 빼줍니다. 자녀가 어리든 안 어리든 어쨌든 5억은 빼줍니다. 그럼 얼마죠? 393억. 상속세 얼마 나올까요? 이게 상속세율 표인데 30억 초과니까 한계세율이 50%죠. 어쨌든 이 구간을 통해서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상속세 추정액은 192억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자녀는 200억이라는 그 통장 잔액을 받았지만 상속세로 192억을 내게 되면 8억이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나요? 어쨌든 이렇게 자녀는 8억분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8억이면 뭐 강북에서 전세를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역세권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징어 게임의 1위가 이 사람이 맞나? 뭐 그냥 이런 생각이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들었다는 거죠, 저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400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겼어요. 200억을 누군가한테 선의로 줬어요. 그리고 나서 50억을 사용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녀는 얼마를 받게 되는 거죠? 150억을 받게 될 거잖아요. 400억 중에 200억은 선의로 누군가한테 주고 나머지 50억은 쓰고 남은 금액은 150억. 그런데 추정 상속 재산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은 348억이 됩니다. 그럼 상속세 얼마 납부하게 될까요? 169억. 50억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럼 결국 상속재산, 통장 잔고는 150억이지만 상속세는 169억. 상속 포기를 빨리 해야 되겠죠. 실제로 이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빚을 떠안게 되니까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커서. 여기서 핵심 이슈가 뭐였냐면 이 추정 상속 재산입니다. 이 추정 상속 재산이 뭘까? 이게 뭐냐면 세법상 돈을 몰래 숨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 상속 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현금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몰래 갖고 있으면 이건 상속세를 과세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인출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에요. 좀 더 심플하게 살펴보면 어떤 거냐? 이때 만약에 내가 죽습니다. 죽기 전 1년, 2년 안에 내가 총 현금 인출액이 3억 인출했고 여기도 1년입니다. 여기 1년 동안 2억 1천을 인출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요 금액이 상속재산에 가산된다는 거예요. 인출한 현금액이. 물론 일부 빼주는 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하면 빼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속세 조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겠죠. 현금을 인출하는 이 상황이. 왜냐하면 계좌 잔액이 없으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채무를 만드는 행위. 제가 재산이 200억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한테 빌린 돈이 200억이 있대요. 그렇게 상속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 상속세 얼마 내죠? 한 푼도 안 내겠죠. 아무리 200억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갚아야 될 돈이 200억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속세 조사의 이 핵심적인 이 부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 규정을 아주 잘 이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이었냐면 현금 인출액이 2억이라는 게 기준이었어요. 1년 동안. 그러면 상속 개시 1년 전에 인출한 현금액이 만약에 1억 9천이라면 괜찮겠죠. 2년 동안 누적액이 4억 9천이라면 이것도 괜찮을 겁니다. 적어도 상속재산에 가산되진 않겠죠. 전 다른 게 완전 무결하다는 걸 가정한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안 걸린다는 전제로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현금으로 모아가지고 이걸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자녀들도 그 행방을 모른다는 그런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규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더 많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1억 9천과 4억 9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를 3배까지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관련된 상징세법 규정인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2억과 5억이라는 기준이 있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 재산의 종류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재산의 종류별로 2억과 5억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어떤 재산의 종류가 있을까요? 현금.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매각했습니다. 그 매각 대금과 관련된 거.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 갑자기 뭐 채무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3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죠. 이 규정이 있다는 건 결국 2년 동안 현금 출금액 14억도 과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겨우 200억에 비해서 엄청 작은 금액이죠. 24억 분이 없었습니다. 2년 사이에 이 재산이 10억으로 줄은 거예요. 재산이 10억 분이라면 이때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없거든요. 근데 왜 아까는 5억 빼주고 여기서는 10억을 빼주죠? 그 차이는 아까 제가 가정했던 상황은 이혼을 가정했던 겁니다.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있는 걸 가정했을 때는 5억이에요. 일괄적으로 5억을 빼주고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은 기본적으로 빼줍니다. 어쨌든 24억의 재산이 10억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적발되지 않으면. 근데 이게 눈에 잘 보이긴 하겠죠. 24억의 재산이 10억으로 줄어든 게. 그러니까 이 규정을 어설프게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국세청한테 금융조사를 부탁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국세청이 상속세를 조사한 대상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대상자들을 모두 금융조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금융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아마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파급 효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렇게 규정을 촘촘하게 이용하려고 했다면 사후관리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